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상완 이두근 건염이나 회전근개 손상으로 치료를 받곤 합니다. 단순히 염증 혹은 통증 컨트롤 목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지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다시 무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단순 치료가 아니라 기능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완 이두근,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 위쪽으로 상완 이두근 장두가 여기 견봉화 공간을 통해 견갑골로 붙게 됩니다. 이 이두근 장두는 회전근개와 함께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죠. 흔히 알고 계시는 이두근 건염이나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어깨 자체의 문제보다는 견갑대 안정성이 깨지면서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팔의 움직임과 견갑골의 움직임의 비율이 적절하게 나와야 하는데요. 당연히 견갑골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견갑골이 밖으로 이탈하거나 혹은 아래로 떨어지거나 대체로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전방경사가 일어납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평소 의식하지 않지만 팔의 무게를 견갑골이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견갑골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팔의 무게를 온전히 회전근개와 상완 이두근건 그리고 주변 인대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팔을 들 때 회전근개와 상완 이두근에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또한 견갑골이 이렇게 전방경사되면서 여기 있는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 팔을 들 때 계속 찝히게 되죠.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기능 재활 치료는 견갑골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 중에 정거근과 중간 그리고 하부 승모근의 재활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몸통, 체간 안정성과 고관절의 안정성입니다. 체간 안정성이 깨져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백날 견갑골 주변을 재활해도 체간 안정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견갑골이 흉곽에서 뜨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견갑골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상완 이두근 장두나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는 기전을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의 전방경사의 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리게 되면 이쪽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사이로 이두근 장두와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이 지속적으로 찝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의 기본적인 동작을 할 때 염증이나 섬유화 아니면 유착, 힘줄 파열 등의 병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흔히 알고 계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의 무게를 분산하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의 팔 무게가 꽤 많이 나가게 됩니다. 다리 무게 많이 나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팔 무게를 어떻게 몸이 견디냐면요. 팔의 무게를 몸통에 견갑골이 전달을 하면서 무게를 제대로 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견갑골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몸통에서 뜨게 되니까 팔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완 이두근 장두나 회전근개로 무게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되면 그냥 일상생활할 때 계속 어깨가 뭔가 불편합니다. 팔 무게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연히 경추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견갑골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견갑골의 기능이 깨지면서 견갑골과 경추를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추도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재활 방식은 정거근과 중하부 승모근 이쪽 부위를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중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의 후방경사 그리고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하부 승모근의 재활을 한번 검색해보면 Y레이즈나 아니면 I레이즈, T레이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증상이 심한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할 때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이 쓰이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팔의 무게를 어깨 주변으로 다 지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팔을 움직일 때 그냥 어깨 관절만 쓰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레이즈 아니면 Y레이즈 이런 걸 할 때 견갑골 주변보다는 어깨에 무리가 더 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접근하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간 안정성과 고관절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몸통, 코어라고 하는 얘네들은 결국 풍선이거든요. 여기에 바람이 빠져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 견갑골도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고관절도 결국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견갑골에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꼭 이쪽 문제들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여기부터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간 안정성을 기를 때는 복강 내압을 강화시키는 낮은 단계의 훈련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 움직임 패턴을 다시 학습하고 장착을 하려면 꼭 이 원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혹시 재활을 하신다 라고 할 때 꼭 아셔야 되는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간 안정성
고관절 안정성, 그리고 견갑골 안정성, 얘네들을 동시에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낮은 부하부터 조금씩 높은 단계의 운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서 나오는 그런 운동들은 분명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너무 환자 영역에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따라하게 되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급하실 때는 통증 컨트롤 위주의 시술 등이 필요하고, 혹시 시술에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재활의 영역입니다. 혹시 어깨가 불편한 분들은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이런 단계들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